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자기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자기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자기 대화를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자기 대화가 어떤 건지. 그 방법으로 회상, 심상, 그 다음에 자기 대화 일지가 있습니다. 먼저 회상은 뭐냐? 내가 잘한 수행, 그 다음 못한 수행을 할 때 내가 어떤 자기 대화를 했는지 그 생각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상을 하는 거죠. 회상은 수행과 관련된 전형적인 생각과 생각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 이때는 내가 잘했던 수행, 잘못했던 수행을 동시에 해서 그걸 비교를 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 대화의 어떤 패턴을 확인해서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수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심상이 있습니다. 심상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잘했던 수행과 못했던 수행을 시각화해서 그때 어떤 감각, 느낌, 촉각, 뭐 어떤 미각, 시각 이런 다른 감각적 경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그 느낌, 감각, 그러니까 어떤 감정에 맞게끔 자기 대화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정을 해서 자기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 대화 일지가 있습니다. 자기 대화 일지는 정확하게 생성해야 된다. 자기 대화 일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어떤 수행을 만들었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했고 그때 어떤 자기 대화를 했는지 현장에서 바로 적어야 돼요. 그런 자기 대화 일지를 통해서 일련의 패턴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순간순간 그 상황, 그 수행을 할 때의 어떤 자기 대화의 패턴, 자기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끌어내야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기 대화를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단계로 자각을 하자. 내가 어떤 자기 대화 패턴과 어떤 자기 대화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수행에 관계된 자기 대화를 확인을 하자. 그래야 분석이 되겠죠. 그렇게 자기 대화를 인식을 했다. 자기 대화를 인식을 했으면 이제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고 정지라는 기법을 씁니다. 부정적인 어떤 자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내가 감지를 했다. 그러면 바로 사고 정지 기법. 예전에 제가 잠시 얘기 드렸지만 머리에 뚜껑을 열고 그 어떤 자기 대화를 버리는 거예요. 멀리. 돌멩이라 생각하고 저 강물에다가 던져버려요. 쓰레기라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변기 물 내리라는 걸 상상해서 싹 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만의 방법을 써서 사고 정리를 시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스탑. 우리 교통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스탑. 아니면 빨간색 팻말을 든다 생각하고 스탑. 멈춰버려요.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 정지를 연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상하고 같이 합니다. 심상을 하면서 사고 정지 기법을 포함을 시켜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사고 정지 기법. 그렇게 사고 정지를 하고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둡니까? 멍하니 가만히 있습니까? 부정적인 어떤 자기 대화를 하는 걸 패턴을 확인하고 자각하고 그 다음 사고 정지, 그 다음은 긍정적인 어떤 자기 대화를 바꿔야죠. 나는 이제 이길 수 없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사고 정지를 통해 스탑을 시키고 어떻게 시합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야죠. 자, 다음으로 자기 대화를 조절하는 기법 중에 카운터링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기법인데 뭐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끄는 믿음과 가정을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거죠. 사실과 원인을 사용해서 내적 대화를 하는 겁니다.
사실이 이랬기 때문에 너는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대신할 어떤 자기 대화를 구축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과 원리를 사용해서 내적 대화를 해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꿔라. 카운터링 기법. 또 하나는 뭡니까? 재구성. 재구성은 뭐냐? 선수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은 선수가 하여금 무시하도록 독려한다. 그렇게 해서 재구성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오늘 경기는 긴장되고 초조해야 한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죠. 자기들. 이걸 그냥 무시해버리라는 거죠. 무시해버리고 이걸 새롭게 재구성해라. 이걸 긴장을 흥분으로 재구성해라는 거죠. 나는 오늘 흥분되고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자기에 대한 조절하는 기술 중에 카운터링, 재구성 두 가지 기법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자기 대화를 조절하는 기술 중에 불합리한 생각과 왜곡된 인지가 있습니다. 이건 앨리스, 심리학자 앨리스가 발표한 건데 크게 네 가지, 선수들은 이런 네 가지의 왜곡된 인지를 하고 있다. 그게 뭐냐? 나는 시합을 잘해야 한다. 이게 왜 왜곡된 인지일까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곡된 인지라는 겁니다.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줘야 한다. 모두가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 연예인들이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연예인들이 댓글로 시달리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죠. 선수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 내가 최고라고 인정해줘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모든 사람들은 나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해줘야 한다. 아니죠. 그렇게 대해주면 좋겠지만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 틀리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틀린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나의 삶, 특히 스포츠 참여 시 나의 삶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내 삶은 내가 개척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걸 항상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걸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되는데 운동선수 중에는 이렇게 왜곡된 인지를 통해서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어떤 심각한 어떤 자신감의 어떤 하향 곡선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앨리스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거라면 우리 일반 선수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어떤 불합리한 생각과 왜곡된 인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슷합니다. 완벽한 것이 본질이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신이 유능하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잘못된 인지라는 거고, 가치는 성취에 달렸다. 승리가 최고다.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 은메달 따고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승리가 모든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스포츠를 통해서 다른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공정성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고, 페어플레이 정신도 얻을 수 있고, 승리 말고도 다른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승리 지상주의만이 최고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좀 바꿔줘야죠. 왜곡된 인지를 바꿔줘요. 어떻게 바꿉니까? 적절한 생각으로 발전하게 돕는 것을 수행하는 정신. 그러니까 왜곡된 인지를 적절한 생각으로 바꿔줘야죠. 적절한 생각. 그래야지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조절하는 기법 중에 확언 만들기, 확언. 긍정적 태도의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진술,
확언을 통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죠. 그러한 확언은 목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목록을 작성해서 그러한 확언을 시합 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역경대처 테이프와 기술 숙달 테이프 만들기, 자기 대화 테이프 만들기. 우리가 기술을 숙달해서 어떤 걸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 그때 자기 대화를 테이프로 녹음하는 겁니다. 그걸 반복해서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역경 대처 테이프. 어떤 역경 상황을 만들어서 훈련 때 그 역경을 잘 대처해서 성공적인 수행을 하는 걸 그때 자기 대화를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걸 훈련 상황에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는 거죠. 항상 훈련을 완벽하게 하고 시합상에서 완벽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경 대처 테이프, 수행 향상, 기술 숙달 테이프, 자기 대화 테이프를 만들어서 그 훈련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행 강화를 위해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한다. 성공적인 수행. 거기서 내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했던 어떤 수행 테이프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걸 화면으로 보면서 이제 반복해서 보면서 피드백을 제공받는 겁니다.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그 아테네 올림픽 때 양궁 대표팀에서 했던 훈련 방법이 이겁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제작해서 실제 게임은 안 했지만 게임을 한 것 같이 영상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자기 대화도 포함됐다는 거죠. 그런 영상을 계속해서 보면서 기술 향상은 물론 성공 수행을 연결시키는 어떤 기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신감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인지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대화다. 이 자기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먼저 자기가 어떤 자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사고정지기법,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카운터링 기법, 재구성 기법 그 다음에 이렇게 불합리한 왜곡된 인지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바꿔줘요. 생각을 바꿔줘요. 어떻게? 적절한 생각으로. 그 다음에 자신만의 어떤 화분을 만들어서 그걸 적재적소에 삽입을 시켜서 훈련에 적용을 시키라는 거죠. 그 다음 역경 대처 테이프, 그 다음에 기술 숙달 자기 대화 테이프를 만들어서 녹음을 해서 그 훈련상에서 숙달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수행 강화를 위해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그걸 훈련상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도움을 해서 자기 대화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수행에 어떤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